환자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중 신뢰형의 커뮤니케이션이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눈 맞춤을 잘해주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CS 컨설턴트 심정아입니다. 신뢰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두 번째, 환자와의 라포르 형성, 미러링하며 공감하기입니다. 뒤에 환자 쫙 밀려있는데 일일이 공감하면 시간 내 상담 다 못해요. 저는 원래 성격상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이상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처럼 공감을 어려워하는 원장님들께서는 현장과 맞지 않다는 말씀도 주시는데요. 하지만 공감의 기술이 의외로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미러링하며 공감하기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미러링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의 언어나 비언어적인 표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로 거울효과, 동조효과라고도 불립니다. 환자의 불편사항, 고민사항, 불만사항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공감하는 것이죠. 앞서 소개드린 눈 깜빡임이 없으셨던 원장님께 드린 솔루션과 연결이 되는데요. 눈 깜빡임을 따라하는 것조차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용 시술 후에 뭔가 붓기가 너무 심해서 시술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환자에게 별거 아니에요. 금방 좋아집니다. 멍은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 주신다면 환자는 그런 퉁명스러운 태도에 시술 다 끝났으니까 저런 말씀하시나?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옮기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시는 원장님들은 아이고 이번에는 멍이 좀 올라왔네요. 걱정 좀 하셨겠습니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일단 공감부터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날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시술 부위에 따라서 멍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멍크림 드릴 테니까 1, 2주 찬찬히 발라보시면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패치를 바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 주시면 멍이 좀 들더라도 원장님을 믿고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이렇게 대화가 원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자와 원장님과의 라포가 잘 형성되었기 때문일 건데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첫 응대부터 감정 계좌의 감정을 얼마나 어떻게 잘 저금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 첫 응대부터 라포를 잘 형성해 놓으면 고객이 멍이 좀 들더라도 이 정도는 들 수 있지, 멍크림 열심히 발라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멍들었지? 원장님 실력 안 좋으신가? 뭐 잘못됐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실에 들어갈 때 밝게 인사하며 들어가는데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 원장님께서는 유쾌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면서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를 유쾌한 스타일을 원장님의 컨셉으로 보시고 첫인사만큼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들어가시되 진료를 보실 때만큼은 진중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원장님마다 다들 컨셉이 다르시잖아요. 신뢰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세 번째, 성의 있는 말투로 말하기. 예전에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연할 때였는데요. 안과 교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질문을 주시기를 나는 앞을 못 보는 환자를 보는데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를 안과 진료의 특성상 청각적인 요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료 내용에 따라서 정말 관심 어리게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의료진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외과나 정형외과 의사 모두 지배적인 목소리를 가진 의사가 더욱 소송을 당하기 쉽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님의 사례로 본인이 미국 연수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닥터가 매번 일어나서 맞이배웅을 해주는 것이 아주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10년째 일어나서 맞이배웅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관찰했을 때는 그 교수님의 엄격한 표정과 공격적인 말투 때문인지 환자분들이 후다닥 들어왔다가 쫓겨나듯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들으세요. 앉으시고요. 네, 밖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 분. 그래서 기립해서 응대해 주시는 건 너무 좋으신데 좀 더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코멘트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의사의 표정은 본신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빠진 환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새로운 방법과 치료가 있으니 기운 내라고 용기를 주고 지겨운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교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수히 찬바람이 지나가고 마음속에 물결이 흩날려도 내 얼굴은 호수처럼 잔잔하도록 매일같이 노력한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원장님들께서도 환자와 유연한 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